안녕하십니까. 신석기 시대 요서의 기장농업과 함께 확산한 유전자, 언어, 문화라는 가설을 제기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르비트 등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 네 번째 파트인 언어학,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의 차이점 편을 발표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타우리 등과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입니다. 두 논문의 언어학 부분은 마르티니 로비치가 주도하였습니다. 이들 연구는 알타이어가 요새에서 기원하여 기장농업과 함께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어는 알타이어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주장은 요서를 한족의 문화로 규정하기 위해 모종의 역사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당국과 연구자들의 논조에 적어도 언어학적으로는 제대로 제동을 건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요서에서 기원한 알타이어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지만 황하 이남의 한족지구로는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서의 문화가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 사용 집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한족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주장 중 한국어, 일본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어가 요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고대 요서인의 긴밀한 유전적 관계가 이미 입증된 상황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요서와 한족의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유전학에 이어 언어학으로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언어학 분야는 마르티니 로비츠의 견해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1900년대 초중반 람스테트, 포페 등이 제기한 한국 일본어의 알타이어족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요서에서 기장농업과 함께 알타이어의 원형인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기원하여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요서에서 기원한 알타이어가 기장농업과 함께 연해주, 몽골, 중앙아시아, 한반도로 확산하여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한국 일본어 등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알타이어가 목축과 함께 확산하였다는 목축가설과 농업과 함께 확산하였다는 농업가설 중에서 농업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견해는 1900년대 초부터 비교언어학 등의 분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국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새로운 견해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어와 알타이어가 같은 어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신체 지칭어나 신종 명칭어가 거의 유사하지 않고 수사 또한 거의 다르며 음운, 대응의 규칙성도 정확하지 않고 언어의 구조는 유사하지만 차용어를 제외한 공통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법 요소의 일부 유사성으로는 알타이 제어의 친연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요서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한 결과 차용어로 인한 공통 요소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개통서에서 한국 일본어가 알타이어족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알타이어와 한국어가 매우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은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를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언어로 파악한 개통서입니다. 한국 일본어와 알타이어족은 이처럼
서로 다른 계통수상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티니 루비츠 등이 주장하는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역과 확산 경로입니다. 이들은 알타이어가 요석, 하북, 산서, 내몽고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기원하여 한반도, 중앙아시아, 연해주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알타이어의 원형 원시 트랜스 유라시아어는 9181년 전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소와 하북, 산서, 내몽고 일부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한국 일본어는 5458년 전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석, 하북, 요동, 한반도 북부를 포함하는 환 발해 지역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몽골 퉁구스어는 4491년 전 검은색으로 표시된 요석, 내몽고, 몽골 공화국, 흑룡강성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투르크어는 2195년 전 검은색으로 표시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 몽골 공화국,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한국어는 959년 전 검은색으로 표시된 한반도, 중남부, 서해 연안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일본어는 2136년 전 검은색으로 표시된 일본, 큐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시 몽골어는 939년 전 요석, 하북, 산서, 내몽고, 몽골 공화국 등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원시 퉁구스어는 1950년 전 역시 검은색으로 표시된 연해주, 흑룡강성 일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표를 통해 이들 언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9181년 전 가장 먼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6811년 전 원시 알타이어가, 5458년 전 원시 한국 일본어가, 4491년 전 원시 몽골 퉁구스어가, 2195년 전 원시 트루크어가, 2136년 전 원시 일본어가, 1950년 전 원시 퉁구스어가, 959년 전 원시 한국어가, 939년 전 원시 몽골어가 각각 차례대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문화적 재구성, 다양성, 핫스팟의 원리, 베이지언 개통학 등으로 추정한 한국 일본어의 기원지역입니다. 문화적 재구성으로 추정한 한국 일본어의 기원지역은 검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요석, 요동, 한반도, 북부 등 환, 발해 지역입니다. 다양성, 핫스팟 원리로 추정한 기원지역의 위치는 보라색 원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한반도, 중남부의 서해안, 연안 지역입니다. 베이지안 개통학으로 추정한 기원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서울 지역입니다. 다양성, 핫스팟의 원리는 가장 깊은 화유 집단의 언어적 다양성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대 일본어 등으로 추정하였고 한반도 중서부입니다. 문화적 재구성은 주된 생활, 문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통해 추정하였습니다. 요석, 요동, 서북한 등의 발해 연안을 기원지라 보았습니다. 베이지안 개통학으로는 동적 어휘를 통해 기원지역을 추정하였습니다. 한반도 중서부 서울 지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의 알타이어 욕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포페가 1965년 람스테트의 주장을 지지하여 한국어가 알타이어에 속한다고 주장한 글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어와 알타이어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타이 제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먼저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가 참고하는 포페이, 알타이어 개통수입니다. 한국어가 가장 먼저 분리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르티니 로비츠의 개통수와 비슷합니다. 이번은 1905년 헐버트의 글로 단어 간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의문체계와 용언들의 어간, 명사, 어휘류를 비교하여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이 아니며 동인도 드라비다어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후속 연구가 없었지만 언어학적으로 매우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주장이라고 김준호, 강남옥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3번은 강기룬의 글로 한국어가 고 시베리아 언어인 길야크어와 동계이며 한국어가 그 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제가 옥기, 토기, 적석총을 설명하면서 환, 동해지역, 고, 동북아 계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고, 동북아 계열이 바로 강기룬이 얘기하는 고, 시베리아 계열이라고 판단됩니다. 환, 동해지역에 거주하던 조몬계열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번은 김조원의 글로 알타이어의 존재 여부는 아직도 의문이며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가설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번은 빈방안의 글로 고아시아족, 고시베리아 어족과의 개통관계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역시 강규룬처럼 길야크어와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6번은 이혜영의 글로 친족어, 신체 지칭어 등의 유사성을 들어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친연성을 주장하였습니다. 7번은 최기호의 글로 한국어와 몽골어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한국어와 몽골어를 묶어서 동북아 어족서를 주장하였습니다. 8번은 정광의 글로 고고 인류학의 성과로 인해 한반도의 알타이 어족과는 다른 선주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친족관계보다 다른 언어와의 개통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언어학에 대한 이들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어가 9,000년 전 요서에서 발생하였다는 가설과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2003년 알타이어족설을 지지하는 이상혁이 서울대 의대 및 생명과학부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인, 한국어의 개통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주장과 달리 유전학적으로 알타이어족설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타이어족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몽골족을 비롯한 알타이어족 대부분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의 유사성은 한국 일본어 집단이 요서 지역에서 알타이어 집단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용어가 서로의 언어에 혼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마르티니 로비츠의 주장처럼 한국 일본어와 알타이어가 요서에서 발생하였거나 요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언어라면 요서가 한국인, 몽골인, 만주인, 트루크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족의 입장에서 요서와의 유전적, 언어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요서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으며 요서에 대한 영구권을 주장할 근거 역시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에는 9,000년 전
요소 지역에서 기장 재배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인 암으로 관련 조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원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공동체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겹친다. 조상의 언어와 유전자에 대한 황하의 영향에 대한 증거의 부족은 고고학에서 제한된 초기 기장재배의 다중중심 기원과 일치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족과 요소의 관계가 언어, 유전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합니다. 한족과 요소의 실질적인 연결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어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의 범위를 동북아,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서남아 혹은 그 이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들 지역의 고대어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메르어, 드라비다어, 타미르 등 어휘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지역의 고대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역에서 유전학, 언어학적으로 요소와 한족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요소의 문화가 한족의 문화이며 한반도와 관련이 없다는 동북공정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언어학, 유전학의 과학적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후속 연구가 한국의 고고학 및 문헌사학계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준홍과 강남옥은 2019년 한국어의 기원 탐구를 위한 문화계통수 연구 방법의 설계와 적용에 대한 실론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통 발생도의 추정에 그치지 말고 유전학, 고고학을 결합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시도한 방법입니다. 확대된 범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계통학, 유전학, 고고학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한국어의 기원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 네 번째 파트인 언어학,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의 차이점 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표할 다섯 번째 파트, 유전학 일관성 없는 결과, 하지만 혁신적 성과 편에서는 이들 연구의 유전학 분석을 검토하여 일관성 없는 해석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하고 전에 없는 혁신적인 성과를 낸 부분, 특히 선사시대 한반도인에 대한 유전적 분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